한 미국인 여교사가 일부러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시켜서 한국인 학생을 조롱하려고 했다가 그 아이가 실은 놀라운 재능을 가진 소년이라는 사실을 가장 뼈아프게 깨닫게 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해줘. 박민호라는 13살 소년이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해외 발령이 결정되어 가족과 함께 서울을 떠나 먼 나라 애틀랜타로 이주하게 된 거야. 민호는 낯선 학교의 교실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그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학생들이 잔뜩 있었지. 학교 첫날부터 어색함이 가득했어. 영어가 서툰 민호는 수업 중에 질문도 거의 하지 못했고 같은 반 친구들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를 선뜻 돕지 않았어.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거나 교과서를 읽는 게 전부였지. 게다가 민호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더욱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며칠 후 수학 시간에 아만다 톰슨 선생님이 시험지를 돌려주는데 놀랍게도 민호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서 만점을 받아냈어. 교실 안이 순간 이상한 기류로 바뀌었지. 아무도 민호가 그런 성적을 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수업을 들어온 다른 아이들도 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 톰슨 선생님은 처음엔 그저 의아해했어. 이 아이가 어떻게 만점을 받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부정행위를 한 건 아닐까 의심이 생긴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시험지 답안을 어디선가 미리 구했나 아니면 옆 사람 답을 훔쳐봤나 하고 추측하기 시작했어.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은 그런 의심을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에 교실 칠판에 고등학교 상급 수준의 복잡한 방정식을 적었어. 박민호,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볼래요? 시험 때처럼 잘 풀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말이야.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가 작게 비웃었어. 조용히 창밖만 보던 동양애가 저걸 풀 수 있을까 하는 비아냥이었지. 또 어떤 학생은 헷갈린 인종 비하 발언까지 하면서 저 짱깨가 해낼 수 있긴 할까 하고 속삭였어. 민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어. 한국에서는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라 배워왔거든. 민호가 칠판 앞으로 나가서 분필을 잡았을 때 톰슨 선생님은 한층 더 어려운 추가 단계를 보태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 주변에선 저건 우리가 해도 못 풀 텐데 하는 말들이 들려왔고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감으로 휩싸였지. 하지만 민호는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어도 서울에서 밤낮 없이 문제집과 씨름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 이 정도 문제라면 학원에서 이미 숱하게 풀어봤는데 하는 생각 말이야. 결국 민호는 분필을 놀라운 속도로 움직여 방정식을 차근차근 풀어냈고 마지막 답을 쓰고 고개를 들었을 때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 톰슨 선생님은 그 복잡한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죠?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일찍 배우는 거예요. 하고 물었지. 민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서울에서는 이 정도가 꽤 기본적인 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 그 말에 교실 안의 시선이 확 달라졌어. 그제야 어떤 학생들은 이 아이가 진짜로 대단하구나 하는 눈빛을 보냈고 또 누군가는 부러운 듯 한숨을 쉬었지. 그날 이후 톰슨 선생님은 여전히 민호를 100% 신뢰하진 못했어. 설마 스마트 손전화기나 다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야.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니 동양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한다더라 라는 반응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믿기 힘들다며 머리를 갸웃했어. 톰슨 선생님은 결국 이 아이가 진짜 실력자인지 확인하려면 시험을 더 복잡하게, 길게 만들어야겠군 하고 마음먹었어. 그래서 민호에게만 특별평가를 보게 하려고 쪽지를 보냈어. 목요일 방과 후 2층 3번 교실로 와라. 반드시 참석할 것.
민호는 그 쪽지를 보고 가슴이 또 한 번 쿵쾅거렸지.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좁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는데 뭔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학교는 어떠니? 하고 물으셨어. 민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특별평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 그러자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내 실력을 의심하는 거라면 더 당당하게 보여줘야지. 우리 왜 여기까지 왔어?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잖아. 네가 배운 게 틀린 게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난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어 하고 자신을 다잡았지. 목요일 오후가 되어 민호는 그 특별평가를 보기 위해 교실에 들어갔어. 거기엔 톰슨 선생님 말고도 수학과 학과장인 브라운 선생님이 함께 있었어. 오늘은 한 번 더 깊이 확인해 볼 거야. 계산 도구나 자료는 사용 불가고 주어진 시간은 90분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니 정말 두꺼운 시험지를 민호에게 내밀었지. 문제를 받아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자 마음이 어딘가 고요해졌어. 서울에서 밤늦게까지 풀던 문제들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70분 만에 전부 풀고 연필을 내려놓았어. 선생님들은 놀라워하며 바로 채점을 했고 결론은 민호가 전부 정확하게 풀어냈다는 거였어.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고 브라운 선생님이 감탄했고 톰슨 선생님도 이 정도면 진짜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하고는 결국 민호의 재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며칠 뒤 학교 복도에서는 이미 수학 천재의 한국 소년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어. 전에는 아무도 말 안 섞으려던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이 문제 좀 도와줄 수 있어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농구부 주장 제이슨 같은 애는 민호를 살짝 비꼬며 내 비결이 뭐야 하다가 점점 진지하게 부탁하기 시작했지.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지켜보던 에밀리라는 여학생이 제이슨에게 그만 좀 해. 이 아이는 그저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야 라고 말해준 뒤 민호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어. 민호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작지만 따뜻한 손길을 느낀 순간이었어. 한편 톰슨 선생님은 민호를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자 방과 후에 수학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튜터링이 있는데 너도 참여해볼래? 하고 제안했어. 민호는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라고 망설였지만 선생님은 수학은 어디서든 통하는 공통된 언어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용기를 주었어. 집에 와서 부모님께 그 얘기를 하자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미국 학생들을 내가 가르치다니 자랑스럽다. 영어가 문제라면 차근차근 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응원했어. 민호는 고민 끝에 저도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저도 이곳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지. 그래서 튜터링 날 교실에 들어서 보니 에밀리와 제이슨 등 몇 명이 와 있었어. 처음엔 모두가 민호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설명을 들어보니 의외로 이해가 잘 되네 하고 감탄하는 거야. 영어로는 조금 더듬거리긴 했지만 문제풀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어. 그렇게 민호는 점점 이상한 외국인에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갔어. 농담도 조금씩 주고받게 되고 수업 끝나면 오늘도 고마워 라고 인사해주는 아이들도 생겼지. 시간이 지나면서 톰슨 선생님도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어. 교무실 한 구석에서 옛날에 한국교육부에서 보내준 자료집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한국의 중학교 과정이 꽤 높은 난이도를 다룬다는 정보가 들어 있었거든. 이래서 민호가 그 문제들을 쉽게 풀었던 거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은 거지. 그 뒤 톰슨 선생님은 민호에게 다가가 내가 그동안 내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 배우고 싶어. 한국에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알려줄 수 있니? 하고 부탁했어. 민호는 너무 놀랐어.
이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거든. 그 후로 톰슨 선생님 수업 분위기가 달라졌어. 수업 중에 민호라면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 볼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권하더라고. 그래서 민호는 자신이 그냥 수학자라는 동양애가 아니라 교실 전체에 새로운 관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 하지만 민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고향 서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 어느 날 카카오 이야기 카카오톡로 한국의 친구 준호에게서 쪽글이 왔는데, 곧 전국 수학 경시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지. 준호는 내가 같이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국은 어때? 이라고 물어왔어. 민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 여긴 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적응 중이야 라는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웠거든. 결국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대회에서 꼭 잘 해내길 바라 정도로 답장을 마쳤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교장실에서 방송이 나왔어. 박민호 학생, 교장실로 오세요. 이 소리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지. 한국에서라면 교장실에 불려가는 건 대체로 좋은 일이 아니었기에 민호는 조마조마했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필립스 교장 선생님과 톰슨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주는 거야. 민호, 우리 학군에서 매년 열리는 수학과학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너를 대표로 내보내고 싶어. 민호는 제가요? 하고 놀랐어. 내가 너희 학교 친구들에게 듣기로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이 무척 인상 깊었단다.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도 그 방식을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라는 말에 민호 가슴이 두근거렸지.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 밀려왔어. 영어 발표는 아직 많이 어렵고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도 낯선데. 그래도 톰슨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너라면 잘해낼 수 있다.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네가 가진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용기를 줬어. 민호도 망설였지만 이건 내 뿌리를 당당하게 보여줄 기회일 수도 있어 라고 결심하며 해볼게요 라고 답했어. 그 소식이 퍼지자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생겼지만 또 어떤 이들은 시기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어. 평소에 성적이 높았던 다니엘이라는 아이는 뭐야? 한국식 비법 같은 걸 쓴 거 아냐? 식으로 빈정대기도 했어. 그러면서 익명 누리통신 온라인 게시판에 정말 그 아이가 스스로 푸는 건지 의심스럽다 같은 글이 올라왔고 악의적인 댓글도 달렸지. 민호는 한동안 학교에서 수군거림과 곱지 않은 시선을 다시 견뎌야 했어. 톰슨 선생님이 이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발표를 포기해도 이해할게라고 하셨지만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제가 물러서면 저 사람들의 의심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저는 제가 배운 방식과 노력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라며 의지를 다졌어. 그리고 며칠 뒤 그 큰 모임 당일이 됐어. 애틀랜타 시립강당의 각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부수를 차려 실험을 선보이고 발표를 하고 있었어. 민호 차례가 되자 무대에 올라서는데 다리까지 후들거리더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으니 얼마나 긴장되겠어. 하지만 막상 발표를 시작하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배우던 문제풀이 방식과 여기에서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 프로젝터에 간단한 방정식을 띄우고 미국식 접근법과 한국식 접근법을 비교해 보여줬는데 청중들이 점차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하며 탄성을 내는 거야. 중요한 건 정답만이 아니에요. 문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우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가 터지더니 곧 큰 박수로 이어졌어. 질문 시간에는 왜 우리는 이런 방법을 몰랐을까? 이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좋겠다 같은 얘기들이 나왔고,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성껏 답변했어. 완전히 유창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지. 발표가 끝났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 민호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속으로 내가 이걸 해냈구나 하고 안도했어. 아이들 사이에서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내 실력은 진짜인 것 같아. 내가 괜히 질투했나 봐.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자 민호는 웃으면서 같이 공부하면 우리 둘 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하고 답했어. 그날 이후 민호는 학교에서 더욱 당당해졌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민호,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면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됐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이 와서 저번에 가르쳐준 방법 덕분에 시험을 잘 봤다고 고맙다고 해주었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 왜 너는 동양인인데 영어가 서툴러? 라는 식의 시선이 아니라 네가 가진 다른 문화는 정말 흥미롭다라는 시선으로 바뀐 거야. 그렇게 민호가 점차 학교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집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 아버지가 회사로부터 한국 본사에서 다시 장기 근무를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야. 즉, 가족 전체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민호와 어머니만 미국에 남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민호는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간절히 원했는데 막상 지금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 애틀랜타 학교에도 이제 자리가 잡혔고, 친구들도 생겼고, 수학 클럽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또 한국 친구들과 예전 추억도 그립고, 서울 거리도 그리워졌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으셨을 때,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 처음 여기 왔을 땐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빨리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이곳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뿌리는 한국에 있지만 여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아빠만 한국에 다녀오고 너와 엄마는 여기 남아도 된다. 네가 정말 이곳에서 내 길을 찾고 있다면 말이야라고 하셨어. 민호는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애틀랜타의 야경을 바라보며 두 세계 사이에 내가 서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한국에서 배운 것, 미국에서 새롭게 익힌 것, 두 가지가 만나서 더 넓은 시야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그 뒤로 톰슨 선생님은 한국 교육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며 실제로 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했어. 서울의 학교들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배움 방식을 직접 체험한 후에 돌아와서는 교실에서 내가 한국에 가봤는데 거기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정말 인상적이더라 하며 새로운 지도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지. 민호는 그걸 지켜보면서 자신의 배경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민호는 교실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아 문득 처음 이곳에 왔던 나를 떠올렸어.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까지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졌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이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문화와 노력을 통해 많은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구나. 정말 신기하지 않아? 누군가를 무시하려던 마음에서 시작된 시험이 오히려 그 아이가 지닌 재능과 가능성을 드러내 주었으니 말이야. 결국 모두가 깨닫게 된 거야. 사람을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온 누군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
혹시 주변에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존중해주고 또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건 결코 약점이 아니거든.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일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민호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깨달은 건 이거였어. 나는 어디에 있든 뿌리는 한국에 있고 동시에 여기서도 나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건 내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멋진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깨닫고 나니 민호에겐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커졌어.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여전히 낯선 시선도 느껴지지만 적어도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민호는 두 세계를 잇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가며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 누군가에게 조롱받으며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에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인정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결말로 마무리된 거야. 바꿔 말하면 세상 어디서든 자신을 믿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희망 어린 메시지 아닐까 싶어. 이제 누군가가 박민호는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됐을까? 물어본다면 그는 아마 한국에서 밤낮 없이 갈고 닦은 훈련이 있었고 여기서는 나를 바라봐주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답할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모든 갈등과 의심, 고민 끝에 민호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지.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서툴러도 진심과 실력은 분명히 통한다는 것 말이야.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공정과 인정이 이루어진 순간에는 큰 감동과 배움이 있더라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해. 절대 편견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진심으로 노력해 보여줄 것. 그러면 언젠가는 누가 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야.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은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 끊임없이 나아갈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 용기는 의외로 아주 작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르겠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줬다면 우리도 그 용기를 잊지 말고 서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면 좋겠어. 그러면 어느 날 누구든 자신만의 무대에서 당당히 발휘할 재능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말이야.